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진실과 그다음에 시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빵빵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화와 같은 요청에 따라서 경희대학교에서 늘 공부하시고 늘 애쓰시면서 우리 보수들을 위해서 좋은 경제학 책을 써주고 계신 참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참 늘 교수님께 감탄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 안재욱 교수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유, 네,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경제에 대한 미처 몰랐던 네. 저희도 몰랐고 시청자분들도 몰랐던 경제 지식을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수의 시각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경제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네. 상식이 지금 실종된 사회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참으로 궁금해하시는 이 안재욱 교수님의 강의인데요. 화폐 개혁, 리도미네이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일단 뭐 이 화폐 개혁의 정의 이거부터 좀 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요새 그렇지 않아도 이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네. 해서 네. 굉장히 그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그 리디노미네이션하고 화폐 네. 개혁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아, 네. 다른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오. 그걸 혼돈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돈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기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1,000원 네. 뒤에 0셋을 띈다 이거죠. 그렇죠. 1,000원이 일원되는 거죠. 네, 일원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마 화폐 그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왜냐하면 똑같이 1,000원을 1원으로 뭐 그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쓰던 다시 환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 저는 어떻게 바꿀지 알겠어요. 그래요. 1,000원에서 1문으로 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 명칭은 바꿔줘야 네. 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마 바꿀 거고요. 그래서 네. 아니면 그래서 뭐 옛날에 썼던 다시 환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뭐 네. 우리가 어떤 한 양, 두 양 할 때 그 양자를 네. 쓰던가 뭐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이면서 이제 명목 가치만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꼬랑지 떼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대 가격 변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꼬랑지 뗐다고 그래서 상대 가격이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명목 가치만 딱 놔두면 그렇죠. 그대로 놔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교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이 실물 가치, 소득, 물가, 네. 환율, 수출입 이런 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이게 단위만 좀 바뀌어서 그렇죠. 이렇게 갈 게 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긴 6,000원짜리 순두부 찌개가 6문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삶에 큰 변화는 네. 없죠. 네, 네. 전혀 네. 변화가 네. 없어요. 그래서 요새 레스토랑 가면 그런 데 많아요. 그 순두부가 네, 6,000원 그렇죠. 6이라고 막 있어요. 이렇게 좀 쫙 맞아요. 끌면 하죠. 네. 네. 그래도 다 사람들이 그냥 6,000원으로 네. 하는 네,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꼬랑지 띄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꼭 리디노미네이션하는 뭐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면 화폐 개혁하고 확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죠. 네. 그 화폐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꼭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 목적이 따라갑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심한 네. 나라라든가 음. 그런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네. 리드노미네이션 하면서 네. 화폐를 걷어들이죠. 많이 네. 발행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무슨 일을 하냐면 전부 교환 비율을 바꿔주든 네.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죠. 바꿔주는 양을 제한을 해버리죠. 제한을 제한한다든가 전부 예금을 네. 하라고 해서 네. 거기다가 동결을 시킨다든가 네.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풀린 데를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꼭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순수한 리디노미네이션하고 화폐 네. 개혁하고 혼돈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번 있었죠. 네. 그거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 때 네. 1953년에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음. 196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승만 정부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 통화량 줄이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네. 일을 했고요. 그 똑같이 예금 동결을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목적이 이제 있었지만 더 중점을 뒀던 건 뭐냐면 그때 제1차 5개년 개발 개혁안에 네. 돈이 네. 필요했어요. 네. 아, 네. 근데 그 돈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화교 또는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네. 집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네. 뭐 그걸 화폐 개혁을 통해서 끌어내자 그렇게 네.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그 대충 뭐 이렇게 그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한 1,000억 원 들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98억 원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럼 실패한 거네요. 실패한 그 거죠. 자체는. 그래서 네. 거기 보면 이게 목표로 했던 네. 그 1차 5개년 개발 자금 개혁의 목표로 했던 4%밖에 안 됐죠. 아. 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안 들죠. 네. 왜냐하면 예금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화폐 교환도 네. 이제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었고 거의 한 반 정도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 정도 돼서 그걸 아예 이제 전부 다 동결 다 풀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화폐 개혁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하여간 순수하게 보면 그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진짜 그 근데 이 교수님 정부가 때문에. 네. 하는 이유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 심한 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디플레는 배경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네.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걸 진짜 성공하려면 딱 선언하고 그냥 자유롭게 맡겨놔야 돼요. 네. 그걸 무제한으로 바꿔주고 네. 그걸 이 구권이 완전히 신권으로 이게 바꿔질 때까지 네.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많이 거잖아요. 필요한 네.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쉽게 네. 할 수 있는 일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네. 어떤 다른 경제적인 목적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아.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북한에서 얼마 전에 화폐 개혁 해가지고 그것도 일본 바로 통과인 사람 돈 쫙 빨아들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흉내내는 것인지 이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광두 교수님은 이거는 아주 무분별한 생체 실험이다. 그리고 예. 경제 급격한 이제 혼란이 올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저는 이제 심상치 않은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이 심기준 이 두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5월 13일 날 뭐 공청회를 연대요. 예. 그러면서 전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안을 얘기를 했어요. 뭐 1,000원을 1원으로 예.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익명으로 바꿔주겠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직접 비용이 3조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간접 비용은 전문가들이 뭐 10조에서 20조까지 보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기 부양. 예. 그래도 좀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 리디노미네이션은 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네. 그냥 이론적으로 딱 네. 보게 되면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통화량을 넣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더 풀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신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요. 네. 물권보다. 네. 그러면 일종의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잠깐 물가도 오르면서 네. 경제가 약간 이 경기가 반짝하다. 반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뒤에 아마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수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변경만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경기 부양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이른바 네. 선진국이나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서 최근에 이걸 한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거의 네. 없죠. 그게 아마 터키가 조금 근데 네. 그거 터키도 거의 7년 정도 맞습니다.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저 하나 이제 답답한 게 이걸 네. 하면서 앞으로 그 뭐 우리가 뭐 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 국격이 뭐 좀 네.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 화폐 그런다고 국격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국격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격이 올라가야 국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거지. 뭐 화폐 1,000원을 뭐 1원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000원이 이런 데면 국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참 웃기는 게 어떻게 보면 1원이 1,000원 되면 오히려 올라가게도 보이잖아요. 일단 많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잠깐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좀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분명히 비용은 들어요. 네. 네. 거기 왜냐하면 새로 신권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그 디자인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시 프린팅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용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편익은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닌데 지금 저는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에서 편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거의 이제 1,000조 넘어가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거의 네. 경까지 그렇죠. 가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다음부터 그런 게 이제 조금 이 통계 처리하고 이러는 네. 데서 좀 코스트가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편익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편익과 비용 분석을 잘 해가지고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려면 할 문제지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시급하지도 않고 당면한 문제도 아닌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 보면 네. 이게 뭐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의도가 그러니까 이 어떤 주도 세력을 바꾸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계속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돈 가진 사람들 뭐 지하 경제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금고에다가 좀 돋는 사람들 막 갖고 나갖고 막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신권으로. 그러니까 그런 네. 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네.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거기 뭐 그걸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이걸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목적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지를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다 그거 발표하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그걸 피해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하경제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지하경제는 자꾸 발달하는 이유는 정부 규제가 심해지고 간섭이 심해지고 이러면은 자꾸 지하경제가 커지는 거지. 맞습니다. 뭐 지하경제를 진짜 줄이고 싶다고 그러면 그걸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지하경제를 줄이겠다.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겠다는 생각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비슷한 맥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을 바꿔보겠다. 새 출발하겠다. 네. 보통 화폐 개혁으로 이제 보통 새로운 정권이 뭐 후진국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면 화폐 개혁을 합니다. 경제기가 작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죠. 그런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화폐에 이제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들의 얼굴을 찍어 넣습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영웅들을. 그러니까 가치관을 뜻대로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게다가 네. 그다음 무슨 뭐 리디노메이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편익이 약간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에서는 한 개당 37원 뭐 25원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만약 이렇게 되면은 0.0225원 뭐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제조업에서는 이론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1원인데 21원을 0.021원 뭐 이렇게 써야 되는. 네. 그래서 뭐 바꿔도 사실 그게 어떤 우리 차원에서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뭐 부작용이 있을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데. 네. 이거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편입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예,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순수성이 좀 의심이 된다. 도대체 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용으로 그동안 했던 리디노미네이션을 왜 하느냐. 또 두 번째로는요. 이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15년 만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사실은 화폐개혁성의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강조했던 거고 말을 꺼냈던 게 노무현 정권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지나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우리 빈사의 경제에 대한 이 마루타놀이냐 이런 말도 시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예. 자, 화폐 가치를 그대로 두고 액면가만 바꾸는 게 이 디노미네이션인데 여기에는 진짜 경제적인 하나의 목적만 있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큰 화를 자초할 거다. 예. 교수님의 결론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이번에 쓰신 책 한번 우리 안영환 원장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저한테 네. 주셨습니다. 제가 입금하세요. 지불 못 들고 지금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시장 경제학 경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학 시장 경제의 원리. 네. 네, 이 책은 처음에 이제 교재로 이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쓰고 이번에도 이거 교재로 쓰시지는 않으시나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네. 거기 사례도 참 재밌고요. 또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경제를 지금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정치화하고 있는지를 이 책을 읽고 나시면은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치시게 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31일 날 저희가 6만 정모를 하는데요. 오시는 분들에서 1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6만 정모 때 귀한 이 책 굉장히 비싸요. 28,000원이나 돼요. 맞죠, 교수님? 저 가격 잘 모르겠어요. 22,000원인가? 제가 가격을 안 봐서. 22,000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식감 네. 무겁습니다. 네. 22,000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날 꼭 정모 때 행운에 추첨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재욱 교수님께서 이 화폐 개혁과 리디노미네이션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정치화되면은 화를 자초한다. 아주 깔끔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항상 나쁜 의도가 있으면요 나쁜 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 토요일에 이 안지욱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화도 주말 내내 좀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말 잘 보내세요. 네.